20년 넘게 해마다 동식물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는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이 산사를 갖고 온 따뜻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억지로라도 쉬어가라의 저자 현종 스님을 이현구 사회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현종 스님과 강릉 현덕사 하면은 동식물 천도제로 유명합니다. 예. 이게 제비 한 마리를 천도하면서 처음 인연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되게 어렸을 때, 그 빨랫줄에 앉아 있는 그 제비 새끼들을 그 막대기를 툭 쳐가지고 두세 마리 죽였어요. 근데 그걸 항상 그 재스럽게 네.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 출가해가지고 살아보니까 그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더라고. 네. 그것도 7월100 중에. 네. 그때 이제 제가 다른 절에 있으면서는 하자 그러면 저보고 또 미쳤다 그럴 거고. 근데 어쨌든 조그만 토굴이지만 현덕사를 저 이름으로, 제가 이제 주지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합천 제비 영가 이렇게 위패를 써놓고 7월 100중 때 첫 제사를 지냈어요. 네. 그 죽었던 제비가 당시 합천에서 그런 그렇죠.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게 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어쨌든 네. 합천에서 죽였기 때문에 네. 합천 제비 영가 네. 이렇게 위패를 썼습니다. 네. 처음 이제 천도제를 지냈던 게 1999년이었네요. 그렇죠. 예. 동식물 천도제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동참을 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 억수로 많죠. 억수로 많은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막 그게 흉보고 왜 그 제비를 네. 뭐 미물을 우리 조상 위패하고 같이 모시냐 해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다시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를 뭐 고양이, 강아지, 또 뭐 소, 돼지 많은 제를 지냈지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실험지.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약대생들이 네. 학교 다닐 적에 네. 실험하면서 억수로 많은 쥐를 죽였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거 미안한 마음을 계속 네. 지금까지 네. 나이가 50이 다 돼 가도록 네. 그걸 가지고 살면서 이제 어느 날 그 현덕사에서 그런 제사를 지내준다는 네. 천도제를 지내준다는 이야기 듣고 연락이 와서 네. 이렇게 지 위패를 네. 지 이제 그림을 그린 사진을 놓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동물 천도제라고 하면은 뭐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 애완견 같은 걸 생각하는데, 아, 정말로 그 실험실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실험용 쥐들, 이게 정말로 많은가 보네요. 그것도 어쨌든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자기들이 그 죽였을 때 되게 잔인하게 죽였을 때, 그 뭐 저보고 보여줬거든. 네. 그 어떻게 죽인다고. 네. 그 친구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네. 지금 이제 다들 잘 살고 있다고 연락 가끔씩 옵니다. 네. 네, 스님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을 담은 그런 이제 뭐 스토리가 이번에 이런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이제 스님께서 최근에 이 책을 이제 발간하셨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스님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환경 보호, 그렇죠. 생명 존중의 그런 생각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우리 이 지구는 그러니까 다른 인간 외에 다른 동식물이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지금 현상을 우리가 겪고 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동물이 살 수 없는 곳, 곤충이 살 수 없는 땅, 또 식물이 살 수 없는 땅, 결국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 최근 이제 스님께서 계시는 뭐 강원도 지역이 특히 그런데 뭐 산천어 축제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을 희생시키고 동물을 생명을 놀잇감으로 삼는 그런 축제도 이제 많이 열리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스님 보시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근데 그 이제
그게 몇 년 됐거든요. 근데 그 할 때마다 제가 느끼면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자기 혼자 가면 괜찮은데 가족끼리 가요. 그 가족들 어린 애들 듣고. 네. 그런데 방생을 못 가르치언정 거기서 살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서 맨손으로 잡기를 하고 낚시를 잡기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낚시 같은 건 사기잖아요. 그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데 결국은 네. 그 아이를 버리는 거. 네. 그 아이만 버리면 괜찮은 거, 네. 괜찮은데 이 세상을 버릴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하나이가 이 세상에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예. 네. 강릉 현덕사에 가면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한 뭐 살아있는 그런 환경 교육, 생명 교육 이런 게 이제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스님께서 템플스테이를 또 색다르게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예. 이제 현덕산 템플스테이 오래됐습니다. 네. 그 현지가. 근데 이제 다른 절에는 어떤 그게 뭐 프로그램이 각 짜여져 있어요. 그 현덕산 되게 느슨합니다. 이제 네. 뭐 아침에 예불 정도 하고 108배 산책. 근데 저는 그 템플스테이 온 친구들 보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푹 쉬라고. 푹 자라고. 아, 예. 예. 이 책에 담긴 뭐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맞습니다. 이 제목하고도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공부만 축제 사자 공부만 했고 또 취직에서는 또 오직 일만 뭐 승진하려고 좀 더 네. 앞서가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멀리 못 갑니다. 네. 또 높게도 못 가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게 강아지가 엎드려 있잖아요. 예? 땅에 네. 붙여가지고 이렇게 쉬었다 가면은 멀리 갈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높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스님께서 이제 템플 세일 할 때 뭐 특별한 그런 이제 뭐 프로그램이 뭐 있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발 커피. 예. 이게 유명한데 뭐 이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 그 스님 왜 그 커피를 주면서 커피 잔에 안 주고 사발 커피에 줘요, 사발에 줘요. 그렇게 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커피 그 한 잔에 그 깃든 네. 그 이제 커피를 그 따서 볶아서 만든 그 공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음수시원이라고 물 한 모금 마시는 데 네. 있어서도 물의 근원을 알고 마시자는 거. 네. 그리고 그 물의 근원을 알고 마시면 가벼이 한 손으로 홀짝거리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네. 그 물 한 모금 마시는 데 있어서도 커피 한 모금 마시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자기 전심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그 겸허한 마음으로 예. 겸양의 마음으로 마시면 훨씬 더 그 커피에 대한 그 이해가 될 거고 네. 상대에 대한 이해가 될 거고 또 그 커피가 그 물 한 모금이 정말 그게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은 영양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갑진년 이제 새해에 스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어떤 뭐 계획이나 또 장래 포부가 있습니까? 어떤 그 원대한 꿈은 하루하루를 잘 살자는 거. 네. 또 뭐 다른 건 없고 현덕사 오는 사람한테 어쨌든 편하게 그 잠자리라도 또 한 끼의 공양이라도 제가 내려주는 커피라도 맛있게 내려주고 싶은 마음 딱 요겠다 합니다. 네. 네. 오늘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책 제목인 이제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이 책 제목에 담긴 뜻이 보다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쉬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쉬면 천천히 봐야 자세히 보이고 또 확실히 보입니다. 그게 또 누가 그 어떤 신말에도 있잖아요. 천천히 봐야 아름답게 보인다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시험 갔을 적에 멀리 갈 수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네. BBS와 만난 사람 오늘은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